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슈리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상반기 전체로 한번 다뤄볼까요? 네. 일단 중국 전기차 소매 판매량은 23년도 상반기 약 216만 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승용차 위주고요. 이제 영업용과 이제滴滴 택시 그리고 딜러 판매들은 법인 판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제외가 되는 소매 판매, 즉 개인한테 판매가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집계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한국에서 제대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덥네요. 예, 여러분 들어가기 앞서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꼭 점검 받으십시오. 한국에 장마가 끝나면 이상고온 현상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발생을 분명히 할 텐데 이때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일단 원탑은 BYD죠. 네, BYD가 원탑입니다. 왜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BYD는요 싼 차를 많이 만듭니다. 저렴한 차, 더 저렴하다고 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건 아닌데, 일단 BYD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량은 돌핀 하이툰이라는 차와 원플러스, 글로벌명은 아토3죠. 아토3라는 차입니다. 얘네 둘이 거의 이제 BYD 판매량의 50% 이상을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들 가격대가 돌핀이 평균 11만 위안, 원플러스 14만 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원, 2,700만원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는 한 EV나 CL 같은 차량은 이제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팔리지 않습니다. 시작가 자체가 높아서 그렇죠. 그래도 다른 업체들에 비하면은 엄청 잘 팔리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브랜드 판매 2위는 어디일까요? 네,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왜인가요? 네, 우링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링에 홍광 미니라는 초소형 경차가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는 그 상하이 자동차는 이 우링을 걷어내면은 10%로 쪼그라들어요. 한 90%, 상하이 자동차의 판매량의 한 90%는 그 이제 우링 홍광 미니 같은 초소형 경차 위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위는 어딜까요? 네, 광저우 자동차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는 좀 생소하겠지만 광저우 자동차는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원플러스와 비슷한 가격대인 16만 위안대 근처, 14만 위안, 요 사이 15만 위안이라고 할게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5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800만원 요 근처의 차량에서 꽤나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전기차들을 주로 생산해냅니다. 하지만 자기네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들이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점을. 그래서 그런지 3년 뒤 중고차 가격 보장 프로그램을 이런 행사를 자주 합니다. 요거의 영향으로 이 행사를 할 때마다 판매량이 더욱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저우 자동차는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꽤 괜찮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가성비가 괜찮은, 미래에는 포텐셜은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4위 테슬라입니다. 자, BYD 현재 시판 중인 전기차 모델 14개 정도 돼요. 광저우 자동차도 8개 정도 됩니다. 상하이 자동차 역시 12개 정도 돼요. 테슬라 4개밖에 없죠. 4개밖에 없는데 판매량 4위라는 점. 모델이 4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나머지 2개는 거의 슈퍼카 계열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양산 모델은 2개밖에 없는데 이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혼자 총 판매는 4위를 하고 있다는 점. 대단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박수 쳐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상하이를 제외하고 경차니까 상하이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은 상위 4개 업체, 상위 4개 업체가 대략 중국 전기차 총 판매의
70%가 조금 안 돼요.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하이 경차 대부분이니까 경차를 제외하면은 얼마? 55%입니다. 테슬라 16%, BYD 26%, 광저우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밑으로는 사실 뭐 별로 의미 없어요. 네. 판매량적으로 보기에는 의미는 크게 없고, 판매량만 봤을 때는 요 이제 3개 업체 정도가 주목을 받는데, 이 3개 업체의 강점은 가격이 저렴하다죠. 전기차 치고는 너무 저렴한 겁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잘 팔리는 모델들이 다 15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중국의 근데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은 이 3천만 원이라는 가격대와 우리나라에서 아이오닉의 가격대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체감하는 게 가격대의 절대적인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기차의 반값 수준이지만, 보조금인 중국은 없고 한국은 있으니까 보조금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값 수치이지만 중국의 소득 수준이 지금 뭐 1인당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현재 5대 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국에서는 5대 보험을 내는 인원이 대략 8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노동자들, 농촌에 이제 자영업자들하고 이런 사람들 제하고 노동자들이 8억 명 정도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 인원들 중에서 소득세를 내는 기준이 5천 위안입니다. 이 인원들 중에서 8억 명 중에서 1억 명 정도가 이제 소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5천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해봐야 기껏해야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의 최저임금이 2,300위안 정도 되는데, 이거의 2배 정도를 벌어야지 사실 소득세를 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일단 급여가 있으면 소득세는 무조건 내잖아요.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 거를 이해하고 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중국은요, 현재 운전면허 보유자 약 5억 명, 차량 보유 대수 4억 2,600만 대, 23년 6월 기준.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차량 구매 고객은 약 5억 명 정도로 봐야 되고요. 이 중에서 제대로 된 차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인원 자체는 1억 명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이제 뭐 맞벌이 부부더라도 이제 우리가 차라고 부를 만한 10만 위안 이상의 차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잡아야 2억 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지 중국이 못한 건 절대 아닙니다. 대형 시장이죠. 어느 나라를 가도 연간 2천만 대씩 팔리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샤오펑, 니오, 그 다음 리프모터, 네타,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뭐 다 월 8,000대, 뭐 6,000대 이렇게씩 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추세로만 팔려도 어쨌든 제조업에서 지금 중국에서 대략적으로 월 5,000대 이상 팔아야 좀 이제 제조업에서 적자는 안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략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생산에서 문제는 없고, 이쪽 이제 이 스타트업들은 R&D 투자 때문에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게 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브랜드별로 상위 4개 업체 및 나머지 업체들이 얼마씩 팔리는가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7월 11일인가 커뮤니티에 7월 11일자 커뮤니티에 퍼센트별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6월 전체 판매량이 42만 대 정도 되고요. 전기차, 순전기차. 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안 다루기 때문에 리오토도 언급을 안 드립니다. 그 중에서 약 42% 정도가 승용차인데, 여기에서 4만 대 정도가 이제 택시용으로 많이 팔리는, DD용으로 많이 팔리는 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4만 대 정도가 빠지면은 지금 현재 SUV가 좀 더 인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 준중형, 중형, 특히 준중형과 중형이 거의 5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패밀리카 대용으로 쓰고 있는 준중형, 중형의 차량이 판매가 늘어난 점은 제가 집계한 전체적인 판매량 대수가 현재 중국의 전체적인 소비 패턴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그 정도?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사진인가 네 번째 사진이 제가 이제 브랜드별로 쭉 나열해놨는데, 그래서 해외 브랜드랑 중국 국영 브랜드, 그룹사 이런 것들 쫙 정리해놨어요. 중국의 22년 12월 기준으로요, 중국의 전기차 생산 가능 브랜드가 브랜드라기보다 그룹사인데, 그룹사가 총 94개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밝힌 수치예요. 근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판매 대수를 올리고 있는 그룹사는 한 4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절반 정도가 지금 판매가 상반기 동안 한 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네, 대략 50%, 40여 개는 망할 거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토기어의 이제, 김정민 대표님, 세영님께서는 25년까지 보셨는데요. 사실 저는 25년까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24년까지 한 40개는 망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중국 뉴스들을 쭉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파산 소식이 거의 대부분 주에 한 번씩 올리는 뉴스에 업체 파산 소식이 꼭 하나씩 들어갑니다, 거의. 네. 그래서 앞으로 월 한두 건의 파산 신청 또는 이제 자기 자본 잠식된 이런 업체들의 소식이 꾸준하게 올라갈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렇구나, 예견돼 있었습니다. 2022년도 초부터 제가 이거 엄청 망하겠다 라고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그게 시작된 겁니다. 2022년도 말부터 이미 중국 정부가 M&A를 내가 최대한 주도할 거야, 망하는 업체들 이라고 공표까지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M&A를 할 이유가 없는 수준의 업체들이 더 많아서 아마 요 대부분의 업체들은 국영기업이 떠맡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일자리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영기업들이 그런 파산한 업체들의 연구소와 기술, 그리고 공장 부지 및 인원 승계 이런 부분 정도까지만 책임져서 일정 부분의 부채를 안고 인수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영기업의 전기차 기술 수준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상하이 정도를 제외하면은 광저우도 나쁘진 않은 수준이고요. 근데 제일 동풍 베이징의 전기차 수준은 솔직히 높지는 않아요. 이런데 업체들이 망한 업체들의 기술력을 인수해서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27년도, 25년도 정도에는요, 중국 브랜드 한 최대 15개 정도, 그리고 해외 브랜드 역시 15개 정도 남아서 중국에 대략 30여 개 정도의 브랜드가 전기차에서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쪽으로요. 이제 화물밴, 미니밴이라던가 아니면 트럭, 소형 트럭 이런 쪽은 이제 자영업과 이제 경제와 또 맞닿아 있는, 미시경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네. 승용차 관련해서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23년도 상반기 중국 전기차 판매 대수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줄 요약을 하면은요, 23년 6월 총 순 전기차 판매 대수는 43만 대가 조금 안 되나, 42만 대가 한 6천 대 요 정도 된다. 23년 상반기로 봤을 때 약 215만 대 근처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 대대로 상반기에 40%, 1년 판매량의 40%, 하반기에 60%가 팔리니까 요 추세로 봤을 때 순 전기차만 아마 550만 대 맥스 팔릴 것 같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내용들은 이제 팩트가 아닌 제 추정이니까 한번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팩트는 그겁니다. 즉 현재 자동차 공업협회가 말하는 수치는 이제 법인 판매까지 해서 전체 판매고, 저는 이제 개인 소매 판매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중국 이 자동차 공업협회가 생산과 판매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네, 그래서 이런 통계 쪽에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중국 정부는, 전기차 쪽에 진심으로 달려들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데이터예요. 네,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3년도 6월 및 23년도 상반기 순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는 커뮤니티에 7월 11일자 자료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